안녕하세요. 긍답하라 긍답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긍답TV가 오늘 구독자 200명을 달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돈은 가치를 쫓는다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가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지구온난화에서 찜통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 28일인데요. 사진 속에 있는 사무총장님의 이름은 안토니우 구테흐슨 사무총장님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끝났고 찜통화 시대가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뉴스 기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사무총장님은 최근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 기구가 7월 중순까지 온도가 역대 최고라는 관측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야, 지구온난화 끝났고 찜통화 시대가 시작됐어.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를 두었는데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회원들한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들어서 제가 덥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1940년 관측일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원래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억됐던 거는 2016년 7월이래요. 근데 이것도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17번이나 계속 갱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웠겠죠. 여러분,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WMO는 유엔 산하의 세계 기상기구예요. 이 세계 기상기구가 향후 5년 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대 이전 시기보다 1.5도씨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래요. 아니, 3할만 돼도 프로라고 했는데 66%면은 6할이에요, 6할. 엄청난 확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온난화가 찜통화 시대를 만들었는데 온난화는 왜 벌어졌을까요? 검색해보니까 이 온난화는요, 온실 효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요.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수증기, 프레온가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봤냐? 지식인에서 제발 숙제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화석연료의 사용이나 시멘트 생산과 같은 산업활동 등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 이 증가된 이산화탄소를 산림으로 흡수를 해주고 산소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것도 없앴다고 해요. 그리고 축산 과정이나 가축의 트림 방기 배설물에서 메탄이 많이 방출되고 쓰레기 분해 과정이나 화석연료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도 메탄이 발생하고 낭비된 식량이 매립되면서 분해되는데 그 과정에서 메탄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무분별한 산립 벌목이라고 하면은 브라질의 아마존이 떠오르는데요.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 강이 있는 산림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가장 많은 나무들이 모여있고 숲이라고 해요. 근데 브라질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 니네들이 계속 나무들 많이 자르고 하니까 우리가 개발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만들었으니까 친환경 부담금을 내, 우리나라한테. 그 돈으로 우리는 개발을 할 거야 라고 말이죠. 브라질의 신통한 이 재정 정책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해외 국가한테 매긴다는 거. 안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도 야, 아마존에 있는 산림 다 무분별하게 벌목해서 우리 같이 죽는 거야. 어? 돈 안 내놓으면 같이 죽는 거야, 아주 그냥. 어? 그러니까 친환경 부담금을 내서 우리가 벌목하지 않게 너네가 잘 관리해 라고 새로운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뉴스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제가 이 찜통화 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이 찜통화 시대의 목표가 기후 온도 상승폭을 1.5도까지 올라가는 거로 제한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반올림하면 2도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성장률 2%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새로 생겨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 기후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기후 인플레이션이 왜 나왔냐면요. 뉴스 기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한 달 전에 3-4천 원 하던 시금치 한 단이 7천 원을 웃돌고 적상추는 4천 원, 깻잎은 2,000원 할 정도로 한 달 전에 비해서 각각 346.6%, 80.2%가 올랐다. 안정세였던 채소값이 뛴 건 날씨 때문이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일조량이 줄어들고 야채 수확이 감소한 탓이다. 올해는 유독 심하다. 적도 부근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으로 장마는 점점 더 길어지고 강수량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서울 여의도의 121배에 달하는 농지가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상추와 깻잎의 주산지인 충남 논산, 금산의 폭우 피해가 컸다. 8월 폭염과 9월 태풍 등 앞으로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추석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날씨로 인한 물가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BBC 시사 프로그램 뉴스나이트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물가 기획을 다루며 기후와 고물가의 합성어인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식품 물가가 뛰는 현상을 말하는데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5월 독일의 포츠담 기후변화 연구소와 함께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을 빼고 기후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린 결과를 계산했더니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의 0.67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2035년에는 기후위기로 세계 식품 물가 상승률이 3.0포인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설탕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서 초콜릿과 사탕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슈가플레이션, 우유값이 올라 베이커리 치즈,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조어에 이어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쟁이나 국제 유가 인상이 아닌 기후위기까지 인플레이션 원인이 되는 시대다. 무분별한 탄소 배출이 지구 온도뿐 아니라 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지금 작년부터 자이언트 스텝으로 4연속 올리고 지금도 계속 올리잖아요. 작년 말에 시장의 전문가들은 올해 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너무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다 금리가 인하되는, 올렸다가 내리는 방향을 바꾸는 걸 피벗이라고 하는데 그 피벗이 빠르면 여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금리는 아직도 올리고 있어요.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유럽과 미국이 먼저 올려주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중앙은행도 약간의 유연성을 더해서 장기 금리의 밴드 구간을 살짝 유연성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피벗이 빨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는 저의 소망이에요. 하지만 기후까지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힘들게 내려놨던 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 상승률이 내려놨는데 갑자기 오르게 되는 7, 8월의 지표가 좋지 않겠죠? 8, 9월의 지표가 그렇게까지 빨리 좋아지기가 힘들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금리를 낮출 텐데 그 이유 때문에 계속 올렸던 건데 금리를 낮추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 인플레이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가치를 쫓게 되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도 친환경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 그런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진짜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 바닷물을 썼는데 바닷물이 지금 38도래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원래 이랬던 산호초가 이렇게 됐대요. 38도여서 물고기도 익어서 죽어버리고 산호초도 죽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금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이상기후에 관심을 좀 갖자. 그게 돈과도 직결이 돼 있고 우리도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에서 새로운 용어 기후플레이션과 찜통화 시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처음 들어보셨다거나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도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가 400명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